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금강 반야 바라밀경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금강경이라고 하죠. 저도 처음에 금강경을 읽어보려고 한문으로 먼저 접하기는 했는데요. 제가 한문이 너무 실력이 너무 짧아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저기 다른 스님들이 우리말로 번역한 저기 금강경을 그거를 들어보고 그걸 감안해서 제가 지금 금강경을 해석 강의를 하는 거니까요. 그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깨달으신 분이 강의를 저기 법문한 건 맞으신데 이게 인도에서부터 이제 처음에 요거는 이제 샹크리스타로 이제 저기 이거를 기록을 했다가 이거를 이제 우리 동양 쪽으로 오면서 이제 스님들이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이제 적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약간 좀 원래 내용과 좀 다르게 이게 좀 기록이 한문으로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런 복합적인 내용을 좀 감안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그때 여기 부처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그때 저기 그걸 기록하신 분들이 나중에 좀 약간 자기의 그 관에 따라서 기록을 하게 되면 예, 그 약간 좀 그 사이에서도 좀 약간 변질적인 현상이 좀 일어나거든요. 그런 거를 다 감안하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금강경은 예,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대단한 이게 강의인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핵심을 여기 제 세존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세존께서 핵심적인 내용까지는 말씀을 이렇게 법문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핵심적인까지 그걸 얘기를 하면 이게 좀 뭐라 할까. 수많은 수천 명, 천 몇백 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거 스승님이 미치셨나 보다 이런 현상이 가끔가다 일어나요. 도파에서도 가끔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강경을 보시면 내용이 수보리와 세존 두 분이 설문설답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설문설답을 지금 번역한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 두 분이 설문설답을 하시고 이미 이 천 몇백 명의 제자들 앞에서 법문을 하시기 전에 이게 수보리가 쉽게 말하면 이게 세존의 수제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스승과 수제자 두 분이 지금 서로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이게 같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보통 법문을 할 때는 이게 누가 물어보고 이게 같이 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냥 세존이란 분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그냥 강의를 하거든요. 혼자서 보통. 근데 이 금강경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수제자분과 세존인 스승 두 분이 서로 설문선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제 법문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 말은 예, 수제자와 스승님께서 이 금강경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 밀경으로 이제 계속 밀교로 해서 계속 내려오던 경서인데 이거를 이제 다른 제자들한테 오픈을 하고 싶은데 요걸 잘못 얘기하면 이 스승님이 미치셨나 보다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걸 이제 이 밀교를 가르치는 이 수제자한테 가르쳤는데 이 수제자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거예요. 지금 앞뒤 제가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한번 제가 이걸 해석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말로 이게 번역된 그 금강경이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어요. 스님들이 이걸 잘 해놨더라고요. 거의 내용 비슷비슷해요. 약간씩은 좀 약간 그 스님들 가지고 있는 그 지식적인 관에 따라서 그 말하는 게 틀리게 하지만 다 내용
비슷비슷해요. 한번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요. 보통 법문을 할 때는 세존이나 이렇게 강의하시는 큰 스승님이 혼자서 이렇게 법문을 딱 내리지, 보통 이렇게 설문설답 형식으로는 잘 안 해요. 그러면 여기서 저기 스승님이 이 강의를 저기 여러 제자들한테 하고 싶은데 잘못하면 이게 좀 이상하게 볼 것 같은 게, 자기만 이상하게 이게 쉽게 말하면 갈릴레이가 지구는 둥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이제 근데 세존 혼자서 이게 해보면 이게 약간 이게 제자들이 이상하게 보는데, 이제 수제자분한테 이게 전수하면서 수제자분은 그래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밀경을 갖다가, 이 금강경을. 그러니까 수제자와 서로 설문설답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다른 저기 제자들 앞에서 이거를 지금 저기 이게 지금 강연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수보리 분인 이 수제자분과 세존인 이 스승분이 아마 이전에 치밀하게 굉장히 이거를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중간중간에 좀 이게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유난히 세종께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게 나와요. 그게 아마도 지금 천 몇백 명에 있는 그 제자들한테, 그리고 차후에 그 제자들한테 이게 좀 당부해주고 싶은 말들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요걸 제가 저기 중요하게 봐야 할 거는 금강현상이네요. 그거를 저기 한 키워드로 그거를 보자면, 제가 한번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그거를 나눠봤어요. 첫 번째, 상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세종께서는. 그리고 끝없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빠지지 말란 말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키워드 저기 그 분석을 하면 그 아상, 중생상, 수자상, 이 상에 대한 인상, 이 상에 대한 그런 저기 내용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말은 아무래도 그 천 몇백 명의 제자 중에서 상에 빠진 제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그거를 그 저기 네 가지의 그 상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나중에 하면 이거는 상이라기야 보기보다는 법에 빠지지 말라고 해요. 법상은 엄밀히 따지면 그 상이 아니거든요. 법은 그냥 법이지. 근데 법상이라고 여기 세종께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왜 법을 갖다가 법상으로 한 거는 그 당시에 세종께서 강의를 할 때 천 몇백 명이 있는 그 1200명의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인가요? 요분들이 이 법에 이게 좀 끄달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법을 제대로 알면 괜찮은데 법을 잘못 이해하는 아마 제자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깨우치기 위해서 그 저기 수제자하고 세존 스승하고 둘이서 서로 설답 형식으로 이거를 그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상에 빠지지 말라. 두 번째 키워드는 법에 빠지지 말라. 근데 여기서는 법상이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법에 빠지지 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이걸 저기 법에 빠지는 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게 모순이잖아요. 법은 그걸 받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세종께서는 그걸 법상이라고 그냥 그 이름을 만들어 버려요. 원래 법상이란 자체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법이면 법이지. 근데 여기서 세종께서는 법상이라는 거를 이게 그 언어를 쓴 이유는 그 지금 거기서 수행을 하고 있는 제자분들이 법을 잘못 이해하고 이게 이상하게 이게 법을 이상하게 이게 뭐라고 할까, 외도 형식으로 좀 이게 하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한테 가가지고 하는 말 있잖아요. 율법자들이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을 왜 율법자라고 했을까요? 유학 비슷한 현상이 그때도 예수 때도 있었고 지금 여기 법문하는 그 세존이 법문하는 이 시대에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와요. 그 법상에서 보면 이거 나중에 더 자세히 할게요. 이게 두 번째가 법에 빠지지 말라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요. 깨달음,
자원만 불토에 대한 집착을 놓아라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은 깨달음을 얻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기 이제 제자들한테 설법을 해요. 이제 이 당시에 이 제자들한테 이게 필요한 어떻게 보면 뭐랄까 경고성에 가까운 좀 법문이에요. 아마 그 당시에 요 세존 님께서 이게 강의를 하실 때 제자들이 상에 일단 많이 빠져 있었을 거로 지금 일단 암시가 되고요.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법에 이상하게 현혹에 된 경우도 좀 발견이 돼요. 왜 그게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은 법을 법상이라고 그냥 그거를 좀 약간 그걸 해요. 하지만 이 법을 나중에 후대에게 해주면 큰 복덕을 받을 거라고 또 얘기를 해요. 굉장히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지만 요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법상이라고 얘기했는지 그게 여기서 좀 약간 암시적인 게 나오는 게요. 법상과 법이 있고요. 법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지게 또 키워드를 또 우리가 주시할 건요. 법이 아닌 것인데도 그것을 취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언급하는 내용도 잘 들어보시면 나와요. 하물며 법도 아닌데 법을 아는 것을 취하지 말라고 이거를 또 세종께서 당부를 해요. 심신당부. 그리고 아까 마지막 그 세 번째 키워드가 이게 불토에 대한 집착을 적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세존의 그 전생적인 좀 체험 수행을 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 세 가지 키워드 안에 넣지는 않았는데요. 요거를 좀 이분이 넣으신 이유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그게 네가 지금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한 예를 갖다가 지금 이게를 주시를 해준 거예요. 총 여기서는 키워드를 세 가지 키워드를 일단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상에 얽매이지 마라. 두 번째, 법에 빠지지 마라. 세 번째, 깨달음, 깨달음에 집착하지 마라.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지금 이 세존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이미지를 뭔가 넣어야 하는데 여기 늘 게 마땅하지 않아서 제가 그냥 타로 카드에 오쇼젠 카드에 있는 어 부처님 이미지하고 좀 제가 무의식을 나타내는 좀 이미지를 제가 좀 그냥 일단 임시적으로 이걸 넣었거든요. 이 강의를 하는데 금강경 책을 이미지를 넣어서 아니면 처음엔 절 사진을 넣으려고 하다 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나마 이게 좀 나은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이미지로 좀 그냥 음성으로만 나가면 좀 모호할 것 같아서 제가 그리고 편집에 제가 기술 능력이 여기가 한계라서 그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말하겠지만 이 금강경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이거를 나눠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상에 빠지지 마라. 두 번째, 법에 빠지지 마라. 세 번째, 깨달음에 집착하지 마라. 깨달음에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걸 갖다 체크하는 거를 이 세존의 그 전생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그 설명을 약간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게 보시면 계속 중요한 부분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 금강경의 특징은. 그리고 약간 앞뒤가 좀 안 맞는, 두서가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앞뒤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이걸 설명하고 싶은데 그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더 깊은 걸 얘기하고 싶은데 차마 지금 얘기를 못하고 중간에서 끊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게 하는 부분이 이게 나와요. 아마 요 세존하고 이분이 더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1200명의 제자들이 역시나 이해를 못하니까 아마 그 수제자하고 그 스승하고 둘이 처음에 만들었던 시나리오만큼 다 이게 법문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자, 일단 이 세 가지를 보시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걸 체크하는 어떻게 방법을 좀 말하고 싶은데, 그걸 갖다 잘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당시에 이분들의 입장을 좀 약간 이해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 갈릴레이처럼 미친놈이 돼요, 스승님이. 그래서 수브리하고 같이 이제 쿵짝하면서 이제 수제자하고 스승이 둘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두 사람이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하면 한 사람만 맞다고 하면 그 한 사람이 보통 심리적으로 아무리 지체가 높은 사람이라도 이게 사람들한테 이상한 게 눈초리를 받지만, 그 첫 1인자와 2인지잖아요. 어때면 여기 현재 여기 어떤 불교에서 수제자와 스승이 1인자와 2인지잖아요. 이 두 분이 이걸 인정함으로써 이게 맞다는 거를 좀 약간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주입이 된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증명을 할 수 있다고 해야 하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간단히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세 가지 키워드. 그것만 딱 하고 나중에 한번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 긍정강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면 왜 그렇게밖에 법문을 할 수밖에 없는지, 여기 세종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이게 약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상에 빠지지 마라. 두 번째 키워드, 법에 빠지지 마라. 세 번째 키워드, 깨달음에 집착하지 마라. 이 세 가지가 최고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 강의에. 자, 일단 서두 강의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간단히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또 하나씩 자세하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